자, 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평택 고덕 A49블럭에 위치한 호반서밋 3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 물량이 사전 청약 물량입니다. 제가 보통 사전 청약 물량은 잘 다루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토지 보상이 다 완료된 택지 개발 지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 예정 시기라든지 본청약 시기라든지 크게 밀릴 것 같지 않아서 추천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여기는 전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요. 가점 낮으신 분들을 위한 70% 추첨제 물량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당첨되고 지위를 포기하셔도 불이익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부담 없이 청약을 해보셔도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제한사항을 보면 평택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죠. 평택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 30% 우선 배정, 경기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 20% 배정, 그리고 나머지 물량 50%는 전국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모두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가 11월 30일에 나왔는데요.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평택에 거주하셨다고 하면 본청약 시기가 23년 4월이기 때문에 모두 당해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면 당해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고덕국제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전매 제한하고 거주 의무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현재는 추정 분양가만 나왔는데 분양가가 얼마에 나올지, 주변 시세가 얼마에 형성될지에 따라서 전매 제한이나 거주 의무는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23년 4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재당첨 제한은 10년에 걸리게 됩니다. 8호 이하 물량에서는 추첨제 25% 물량이 있고요. 8호 초과에서는 추첨제 물량이 70%나 있습니다. 가점 낮으신 분들은 이거 적극적으로 노려보세요. 자, 입주자 모집 공고는 11월 30일에 나왔고요. 특별 공급 접수는 12월 13일, 1순위는 12월 14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22일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정당 계약은 1월 10일부터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계약하실 때 계약금은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본청약 할 때까지 계약금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자금이 없으시더라도 여기는 부담 없이 넣어 보세요. 다음으로 사업 개요를 보면 대지 위치는 평택 고덕 A49블럭에 들어가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3층 총 703세대로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633세대만 이번 사전 청약 물량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용적률을 보게 되면 175%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들 보면 웬만한 건 300%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동간거리는 상대적으로 여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703세대 중에서 633세대 공급을 하고요. 본청약 시기는 23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본청약 시기는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더 늘어질 수도 있고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 입주 시기 24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얼마든지 변경될 수는 있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24년 7월 이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딱히 연기되거나 그럴 요인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형을 보면 84ABC랑 100 타입으로 나오고요. 84A 타입이 일반 공급 세대수가 69, 이 중에 25%는 17개, 84B랑 C는 각각 추첨제 물량이 10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100 타입의 경우는 추첨제가 70% 들어가죠. 200개의 70%인 140개가 추첨제 물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추첨제 물량이 140개로 상당히 많죠. 가점 낮으신 분들은 이 100 타입을 적극적으로 노려보세요. 자, 추정 분양 가격을 보게 되면 84ABC가 한 4억 8천만 원 정도에 나오고요. 100 타입이 5억 6천만 원 정도에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추정 분양 가격이고요. 얼마든지 변경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아무리 비싸진다고 해봤자 84 타입은 5억 밑으로 나올 것 같고요. 진짜 비싸게 나오면 5억 초반까지 나올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한 5억 정도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 타입도 아무리 비싸봤자 6억 아래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5억에 나오든 6억에 나오든 주변 시대 대비해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입니다.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청약을 해보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반 본 청약하고 민간 사전 청약하고 다른 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 글씨로 보면 눈이 아프기 때문에 제가 싹 정리해서 큰 글씨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점을 보면 민간 사전 청약은 본 청약과는 다르게 분양가랑 본 청약 시기, 입주 예정일이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비 입주자는 따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남은 물량은 본 청약 때 다시 모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본 청약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청약 당첨되신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분들도 모두 무주택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주택을 매수하게 된다면 사전 당첨은 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 사전 청약은 당첨 시에 당첨자로 관리가 되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지위를 포기한다고 하면 불이익 없이 지위를 포기해서 다른 곳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위 포기 신청을 하면 3일에서 5일 정도가 소요돼요. 내가 넣으려는 청약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기 한 일주일 전에는 지위 포기 신청을 하셔야지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하셔야 될 게 공공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당첨자로 따로 관리가 되진 않죠. 공공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면 다른 사전 청약에 청약을 못할 뿐 본 청약은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민간 사전 청약은 앞으로 나오는 사전 청약뿐만 아니라 본 청약에도 제한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민간 사전 청약 부자격자는 최대 1년간 다른 곳에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적격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셔서 청약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을 하실 때 별도의 계약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본 청약 시기인 23년 4월에 계약금을 납부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본 청약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하게 된다면 평택 당해로 청약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입지 환경을 보게 되면 제가 이 고덕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도 이 고덕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A39블럭, A54블럭 두 군데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고덕 국제신도시가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걸러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호재는 일자리가 풍부하죠.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이 6기까지 개설이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7기, 8기, 9기, 10기도 얘기는 있는데 이게 안성에 지어질지 고덕에 지어질지 아니면 다른 곳에 지어질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조금 호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에 53층짜리 컨트롤 타워가 들어오죠. 아무래도 여기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이유가 이 주변 가까운 곳에 삼성전자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안성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고덕 여기 밑에쯤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안성이든 평택이든 들어오게 되면 평택, 안성 둘 다 호재입니다. 평택하고 안성은 집값 흐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오든지 서로 응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통 측면을 보면 아무래도 고덕이 교통이 좋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저 지제역까지 가게 돼야지 교통이 좋죠. 지제역은 SRT, 1호선, 그리고 M버스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GTX-C에 대한 얘기도 있긴 한데 일단은 가시화된 게 없기도 하고 지금 SRT나 1호선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지제역 교통을 나중에 BRT가 연결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일자리랑 교통은 어느 정도 잡았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부동산 가격에 중요한 학군도 있습니다. 국제학교가 들어오게 되고 에듀타운이 잘 조성되고 여기 상업지거에 학원가가 잘 들어오게 된다면 집값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전세 수요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학군이 잘 형성되어 있는 평촌, 영통,
목동, 중계 이런 곳들을 보면 전세 수요가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긴 아마도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 그 주변이랑 비슷하게 발전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예정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일자리, 교통, 학군 이 세 박자를 모두 갖추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시간이 문제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호재가 많은 건 정말 좋은데 이 호재가 언제 실현되냐가 문제죠. 근데 이러한 호재들을 천천히 받아서 10년, 1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10년, 15년 동안은 계속해서 오를 호재가 있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만큼 호재가 많은 만큼 여기 공급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세가는 공급이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만 보더라도 새 아파트 전세가가 저렴한 거는 2억에서 2억 5천까지도 나오고 있죠. 공급이 많으면 진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갭 투자로 들어가신 분들은 투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셨겠죠. 투자금이 큰 만큼 나중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이 고덕이라는 곳은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고요. 그 안에서 호반섬 및 3차가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부지가 있어서 차도를 건너지 않고 바로 통학을 할 수가 있고요.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라면 여기를 상당히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원가가 진짜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일단 상업지구에 학원가가 들어온다고 하면 굉장히 가까이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고덕 신도시 내에서 입지가 정말 우수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중간 이상은 간다고 보입니다. 고덕 신도시 내에서 가장 좋은 입지라고 하면 EBC 1, 2 여기가 대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런 급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고덕에는 입성을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하겠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 여기 1단계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형성이 되었는데 2단계랑 3단계는 아직 허허벌판입니다. 임장을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투자로 접근하신다면 이럴 때 들어가시는 게 맞죠. 이럴 때 장화 신고 들어가셔서 나중에 여기가 전부 다 완성이 됐을 때 그때 구두 신고 나와서 서울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앞전에 분양했던 곳들의 분양가를 보면요. 공공분양의 경우는 평당 1200만원 수준에서 분양을 했고요. 발코니 확장비랑 이런 거 다 더하면 최대 1300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민간 분양을 보면 1400에서 1500만원 사이에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 호반섬이 3차도 1450, 1500 수준에서 비슷한 수준에서 추정 분양가가 나왔고요. 이대로만 나오게 된다면 주변 시세 대비해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비교해 볼 만한 곳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1단계 파자풍신 실거래가랑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인스빌 시그니처. 여기 32평 실거래가 찍힌 걸 보면요. 21년 3월에 찍힌 게 다죠. 7억 5천에 찍혔습니다. 자, 21년 3월은 이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제일풍경채. 여기가 좀 더 최근에 가깝죠. 9월 12일 날 9억 2천만 원의 실거래가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고덕 파라곤. 여기 실거래가를 보면 9월 6일 날 9억 8천의 최고가를 찍고요. 그리고 10월 1일에는 9억 1,500만 원. 근데 여기는 1층이네요. 9월 31일에 9억 6천 정도의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지금은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정도에서 시세가 멈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자이를 보면 10월 28일 날 8억 5천에 거래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고덕 유보로가 있는데 여기는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 평수 기준에서 25평을 6억에 분양을 했는데 전부 다 완판이 되었고요. 25평을 6억이라고 하면 평당 2,400 정도 됩니다. 오피스텔이 지금 평당 2,400 생각하시면 되고 아파트는 평당 3,00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최고가가 평당 3,000 정도 되고요. 조금 저렴한 것들은 2,000 후반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00 후반으로 보든 2,400으로 보든 얼마를 보든 여기는 평당 분양가가 1,500 선밖에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확실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입주 시점에서는 분양가의 2배 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 보여요. 평택 고덕은 호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 나중에 전세 주실 분들은 지금 전세 가격이 어떤지 정확히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공급이 많은 곳들은 전세가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전세가 볼게요. 33평 기준에서 저렴한 건 2억 3천까지도 나왔습니다. 새 아파트인데 이 정도 전세가면 너무너무 저렴한 거예요. 근데 공급 물량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정도 가격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가서 보면 파라곤 에듀폴에 여기는 더 심합니다. 가장 저렴한 건 현재 2억에 나와 있고요. 2억짜리 물량이 하나밖에 없지만 어쨌든 2억에 하나가 나와 있고 그 다음 2억 5천, 2억 8천, 3억 수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전세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여기가 해소돼도 앞으로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입주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세가 방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덕 국제 신도시가 많이 오를 건 알지만 갭 투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투자금이 크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청약하시는 분들은 이 고덕 국제 신도시가 발전하고 호재가 많다는 이런 장점만 보지 마시고 공급 물량이 워낙 많아서 전세가가 지지부진하다는 이러한 단점도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1단계에 사시는 거면 괜찮을지 몰라도 2단계, 3단계는 아직 멀었어요. 실거주 하시기에도 상당한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불편함들이 나중에는 다 수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고생들을 충분히 하셔야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투자라고 하면 시간이라든지 내 생활을 어느 정도 갈아 넣어서 그거를 돈으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다 그런 식의 투자 방식이죠. 자, 그리고 단지 배치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향으로 빠져 있고요. 일부 세대에서는 남서향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100 타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남향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평면도를 보면 84A 타입, 포베이 판상형으로 이쁘게 잘 나왔고요. 마통풍 되고 디귿자 주방에 알파룸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84B 타입도 84A랑 마찬가지로 나왔고요. 84C 타입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본 A, B랑은 다르죠. 마통풍도 안 되고 알파룸도 없습니다. 가점이 높다고 하면 당연히 84A, B에 넣으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100 타입을 보게 되면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왔습니다. 주방 넉넉하게 잘 빠졌고 거실도 널찍하고요. 드레스룸도 널찍하게 나왔고 알파룸도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00 타입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평면도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여기는 전국 거주하시는 분들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요. 추첨제 물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격 조건만 된다고 하시면 넣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동호수까지 다 보시고 지위를 포기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어요. 자격 조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청약을 하셔서 사전 청약이라도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더 좋은 청약 단지가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